우리가 특수항대성 이론을 하면서 질량은 에너지 한 형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 다음부터 우리 질량과 에너지를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되는 걸 알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아주 여실하게 잘 알게 된 것이 바로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의 질량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걸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자핵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지만 되는데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지구와 달이 있는데 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측정하면, 그래서 지구만 따로 측정하면 우리 지구 질량이 이제 얼마인지 아는데, 지구 질량이 이렇게 5.97 곱하기 10의 24승kg이고 달의 질량은 여기에 0.0736 곱하기 10의 24승kg인데 일부러 여기 24승을 맞추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와 달을 한꺼번에 저울에 놓고 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둘 전체의 질량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 사과가 있는데 사과 두 개 갖다 놓고 재면 사과 각각 하나의 질량을 잰 거 합한 거겠죠. 그래서 지구하고 달을 이렇게 같이 놓고 재면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물어볼 때 어떤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답은 뭐냐면 엄밀하게는 놓여야지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둘을 같이 잰 것이 따로따로 잰 것을 더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 지구와 달의 결합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지구와 달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때 둘 사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여기 R은 3.844 곱하기 10의 8승미터, 38만 킬로미터, 이게 바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은 뭐 하는 데 필요하냐면 달을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와 달을 무한히 떼어놓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떼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에너지가 바로 지구와 달의 질량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지구와 달의 전체 질량 에너지에다가 요 결합 에너지를 더할 것 같으면 이걸 더했어요. 그래야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 에너지와 달의 질량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한꺼번에 잰 질량은 뭘까? 뭐겠습니까? 요 둘 합한 거에다가 이 결합 에너지를 뺀 거죠. 이렇게 합한 거. 그래서 질량으로 한다면 결합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결합 에너지에 해당하는 질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에 한꺼번에 잰 질량을 이렇다고 하면, 자, 이렇다고 하면 따로따로 한 거를 다 계산해서 비교해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 두 개 더했더니 두 개 따로 있을 때의 질량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결합 에너지에 대한 질량 어떻게 했어요?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C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다 계산하면 뭐가 되냐? 이거는 10의 8승kg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한 것은 24승인데 요놈은 8승이니까 두 개 더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더해놓으면, 왜 첫 번째 건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건 어때요? 여기 24승하고 8승이면 둘 사이에 한 16개, 공이 한 16개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거기에 결합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결합 에너지가 이 전체 에너지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작지만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결합 에너지입니까?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입니다. 만유인력은 굉장히 약한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데, 다음번에 우리 원자는 어때요? 원자는 전기력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원자핵은 핵력으로 합해진 거죠. 그래서 핵력에 의한 결합에너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기력에 의한 결합에너지, 핵력에 의한 결합에너지로 갈수록 결합에너지의 비율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핵으로 가면 그 결합에너지가 눈에 팍 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지구와 다른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재었는데 이제 원자 단위로 가면 질량을 무엇으로 재냐면 자, 원자핵 질량할 때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많이 쓰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쓴 킬로그램인데 킬로그램은 SI 단위, 국제 단위겠죠. 그런데 원자 단위에서는 무엇을 많이 쓰느냐?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많이 씁니다.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니까 꼭 질량 단위로 바꾸고 싶으면 그걸 C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건 이제 뭐가 나온 다음부터입니까? E는 mc제곱이 나온 다음부터 에너지의 단위를 질량의 단위로 이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게 됐죠.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1볼트의 전위차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10의 6승 일렉트론 볼트죠. 그리고 또 잘 사용되는 질량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애토믹 매스 유닛이라고 하고 그냥 질량 단위 이렇게 부르는데 매스 유닛 또는 원자 질량 단위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탄소 12. 이건 뭐예요? 탄소는 양성자가 6개죠. 그리고 중성자가 6개인.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중성 원자의 질량을 정확히 12U다. 12의 질량 단위라고 생각하고 구한 질량 단위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단위는 이 질량 단위로 표시할 것 같으면 대략 어떻게 씁니까? 양성자는 질량 단위 되게 1쯤 되겠죠. 근데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는 보통 질량수가 16이니까 16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원소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질량 단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세 단위를 서로 이렇게 환산을 한다면 이 원유 1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1.6605 곱하기 10-27승 킬로그램 이러고 그 다음에 MEB per sec C 제곱으로 고치면 931.49 보통 931.5 이렇게 합니다. MEB 이러는데 원자와 관계된 것은 주로 메가 일렉트론 볼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의 경우에 이렇게 수소 원자가 있으면 가운데 양성자가 하나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자유양성자의 질량 에너지는 수소 원자 만들기 전에 양성자 하나만 있을 때 그 질량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질량 에너지도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 질량은 약 2000분의 1 정도 되죠. 얼마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두 개 합해져 있으면 수소 원자의 질량은 얼마냐? 질량 에너지 얼마냐? 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가 있겠어요. 과연 이게 요 둘을 합한 것과 같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합해봤어요. 실제로 합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요 두 개가 앞에 세 자리는 같은데 그 다음에 좀 차이가 나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왜 차이가 나는 거겠습니까? 이 둘이 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양성자와 전자로 떼어 놓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안 떨어지고 여기다 뭘 해줘야 되겠어요?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 에너지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이걸 떼어놓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할 수가 없고 자, 잘 하려면 떼어놓으려면 무한히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소의 결합에너지는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소의 질량에다가 결합에너지에 의한 질량 또는 수소 질량에너지에다가 결합에너지를 합하면 양성자의 에너지, 질량에너지에 전자의 질량에너지를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저 결합에너지만 빼고 나머지 세 개를 다 아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다 계산했더니 얼마 정도 되냐면 752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아니다 0.007520 메가 일렉트론. 그래서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7.5 킬로 일렉트론 볼트인데 사실은 이 계산은 우리가 대강 한 거기 때문에 엄밀하지는 않지만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수소 원자의 질량과 결합에너지에 의한 질량을 비교하면 지구와 달에서는 그 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 이렇게 됐죠.
근데 수소 원자에서는 그 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네, 이렇게 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다시 말하면 전기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는 네, 이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보다 10의 10승배 정도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유인력에 의한 결합 에너지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면 수소 원자에 의한 결합 에너지는 이거 사실은 눈에 좀 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서 막 열이 나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결합 에너지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얘기할 때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하죠. 엄밀하게는 질량이 변합니다. 근데 그 질량 변하는 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이죠. 그때 만약에 발열 반응이라면 그건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흡열 반응이면 질량이 늘어나는 반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자 핵으로 가면 그때는 질량이 변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원자 핵 중에서 가장 작은 걸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중양성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수소의 원자 핵으로 무엇이 원자 핵으로 만들어진 것이냐면 중성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중수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수소인데 원자번호는 1이고 질량수가 2입니다. 그러면 중성자가 어떻게 됐어요? 중성자 하나겠죠.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핵종 중양성자만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양성자 질량은 아까 한 거 있었고 또 중성자만의 질량, 따로 띄어놨을 때 이 정도 됩니다. 중성자 질량은 양성자 질량보다 조금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중양성자 질량은 요거 두 개 더해 놓은 것과 같을까라고. 근데 요거 중양성자 질량은 잘 알아요. 여기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거가 이렇게 됩니까? 네,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이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차이가 있는데, 자, 그 차이를 계산하면 그 차이가 바로 뭐겠어요? 이제 우리 잘 알죠? 그 차이가 바로 바인딩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양성자 질량에다가 바인딩 에너지를 집어넣어 줘야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서부터 그 차이를 구하면 얼마냐면 1.7 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이 결합 에너지의 비율이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제 1000분의 1 정도,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00분의 1이죠. 약 0.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무시 못할 것이고 질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원자핵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핵의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자핵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많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양성자 Z개와 중성자 N개가 모인 핵종을 저렇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표시하면 우리 자 결합 에너지하고 질량을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자, 저기다가 M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핵종의 질량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B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 핵종의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되겠습니까? 네, 이 핵종은 Z개의 양성자와 N개의 중성자로 모였죠.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 따로따로 전부 떨어뜨려서 무한히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바로 결합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핵종의 결합 에너지는 나머지 있는 것들, 몽땅,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 이 몽땅 다로 떼 보낸 겁니다. 몽땅 떼 보낸 거에서 그 핵종의 질량을 빼면 그 차이가 바로 결합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결합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원자핵이 질량이 커지면, 질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결합 에너지가 좀 많겠죠. 그래서 무엇을 계산하는 게 좋냐면 핵자 하나당 결합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는 게 좋는데 그 계산한 게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핵자당 결합 에너지, 전체 결합 에너지를 핵자의 수로 나눈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갑자기 확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대요. 요 밑에가 이제 질량수고 위가 바로 결합 에너지인데 이 특징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자, 이게 핵자당 결합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는 A가 작을 때, 저 맨 왼쪽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급격히 증가하죠. 우리 저 맨 밑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중양성자입니다.
중양성자의 결합 에너지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7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1.7메가 일렉트론 볼트에서 저기 A가 한 10 정도 될 때까지 9까지 확 올라가죠. 9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A가 10보다 더 크면 핵자단 결합 에너지는 서서히 감소하는데 그 감소하는 폭이 어느 정도 한 2Me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에서 9MeV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최대값이 되냐면 질량수가 60 정도일 때 최대값을 갖는, 이게 바로 핵자단 결합 에너지의 특징인데,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원자핵이 질량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원자핵들의 반응, 핵종들서의 반응은 아주 다양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핵 분열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어떤 쪽에서는 핵 융합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또 중간중간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미세하게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는 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핵에 가서 핵자단 결합 에너지가 다시 말하면 핵자들을 서로 모아서 원자핵으로 만드는 이 결합 에너지가 중요해진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